여러분,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까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막혀요.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2년간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저 말고도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4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던 그 순간들에 그 사람은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생지옥 같은 인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이었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였거든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첫눈에 반한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혼자 해내셨다고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야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 주변에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한강 공원이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손이 차갑네요. 제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코트 주머니에 제 손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점심 뭐 드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시락 싸드릴게요. 도시락이라고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누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준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남산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집을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또 데려가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된장찌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완전히 그 사람한테 빠져들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10년을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제게 그 말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드디어 내 인생의 봄이 온 것 같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정말,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뭔가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화면을 뒤집어서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아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습관이에요. 화면이 켜지면 눈부셔서요. 이상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런 습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급한 전화네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그러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돌아온 그 사람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입가에 미소가 살짝 남아있더라고요. 업무 전화인데 왜 웃고 있을까요? 제 가슴이 뭔가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약속 시간에 자주 늦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요. 30분만 늦을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됐어요. 어느 날은 강남역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저는 2시간 동안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부장님이 갑자기 저녁 식사하자고 해서요. 그 사람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냄새였습니다. 무슨 향수 냄새 나는데요? 부장님이 신제품 향수 테스트 하라고 뿌려준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하.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향수 냄새가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색한 미소도요. 설마,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2월이었어요. 명동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러 갔습니다. 2층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공포를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도 놀란 표情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잘못 봤나 봐요. 그 여자가 황급히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를 보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요. 12월 추운 날씨에 말이에요. 그날 쇼핑은 더 이상 못했어요. 제 기분이 완전히 망쳐졌거든요. 집에 가자고 했어요. 벌써요? 아직 선물도 못 샀는데. 다음에 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놀라던 그 사람의 표정, 당황해서 도망가던 그 여자. 뭔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예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이 더 아름답게 보였으면 해서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이것도 다른 여자들한테 준 선물과 똑같은 건 아닐까? 고마워요. 예쁘네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남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였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올 한 해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평소 같았으면 감동받았을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겨우 대답했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이 있어서요. 출장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요? 네. 갑자기 잡힌 거예요. 미안해요. 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그 사람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미안해요였습니다. 택시에 저를 태워주고 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거는 게 보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예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새벽 3시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출장 준비한다더니 전화 한 통도 안 하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확실하게 잘못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새해가 밝았어요.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해요. 그 사람한테서 오전 10시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게요. 보통은 새해 첫날 0시 정각에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집에서 쉬고 있어요.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요. 출장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장 갔다던 그 출장 말이에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나기 싫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또 거짓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내일 만나요. 알겠어요. 푹 쉬세요. 메시지를 끝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끝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그 사람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해 먹자고 그 사람이 제안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평소에 조금 어질러져 있던 집이었는데 말이에요. 와, 진, 청소했어요? 아, 네. 어제 대청소 좀 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쓰레기통을 보니까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딸기 라떼였어요. 커피 많이 마셨나 봐요? 네. 아, 어제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친구요. 남자 친구가 딸기 라떼를 마실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죠. 그 사람이 채소를 썰고 저는 고기를 볶았어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예. 그 사람이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그 사람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어요. 보지 마. 다른 사람 핸드폰을 보는 건 잘못이야. 봐.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사랑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히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가져왔어요.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요? 그 사람이 물을 들고 돌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게 대답해요. 이게 뭐냐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본 적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말해요. 언제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지만 꾹 참고 물어봤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회사 후배예요. 3개월이요? 우리가 9개월째 만나고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그냥 회사 후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통제할 수 없었다고요? 본인이 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너무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 말들은 뭐예요? 평생 함께 하자던 그 말은? 당신만 사랑한다던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 진심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울었어요.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더라고요. 힘든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흥건해질 정도로 울었어요.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긴 메시지였어요. 스크롤을 계속 내려야 할 정도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배신했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스스로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면 미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 후배한테도 감정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제 자신이 너무 못되고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였습니다.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술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요? 정작 피해자인 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술 마시면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과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차단했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그 사람이었어요. 여보, 나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술에 완전히 취한 목소리였어요. 혀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응?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왜 저를 배신했어요? 끊을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5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번호로요. 여보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울면서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화도 나고 슬프고 어이도 없었어요. 한 번만 만나줘. 얘기 좀 하자. 응? 싫어요. 끊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됐어요.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로, 공중전화로, 심지어 회사 전화로도 걸어왔어요. 처음 며칠은 전화를 받고 울면서 들어줬어요. 혹시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용서해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일주일이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니까 화가 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서 매일 밤 전화하고 울고 애원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2월 중순이었어요. 그 사람의 전화 공세는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왜 저를 따라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전화를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을 안 씻은 것 같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10분만 시간 내줘요. 커피 한 잔만 하자. 응? 싫어요. 더 이상 만날 생각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빨리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봐! 나 지금 얘기하자고! 왜 이래!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창피했어요. 무서웠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도망쳤어요. 백미러로 보니 그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열어봤더니 편지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말했던 가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샀습니다.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지켜본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잤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겁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범죄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앞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요. 창피하게 왜 이래요? 나는 너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하세요.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제발, 나 좀 봐줘. 놓으라고요. 안 놓으면 경찰 불러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려고 하니까 그제야 손을 놨어요. 미안해. 그 사람이 울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상사한테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일단 경고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해요. 좌절스러웠어요. 이미 충분히 무섭고 위협적인데 더 심해져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니요? 일단 경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심해지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2월 말 그 사람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명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이자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명예롭게요? 무슨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배신해놓고, 바람 피워놓고, 스토킹까지 해놓고, 무슨 명예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 친구이자 사랑이었다고요? 친구는 이렇게 배신하나요? 사랑은 이렇게 상처를 주나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차단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내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자. 번호를 바꿨어요. 카카오톡도 탈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친구들은 말렸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지. 그게 쉬워 보여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라고요? 저는 이사를 강행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출퇴근이 1시간 더 걸리게 됐지만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새 집에 이사한 후 첫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잠들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 달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핏기 없고 초췌한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평생 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한 상태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 뻔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려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사랑한 게 잘못인가? 2개월째 되던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병원 가자.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아.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너 거울 봤어? 사람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친구가 강제로 저를 끌고 정신과 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배신당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동안 누구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가세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3개월째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됐어요. 4개월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5개월째 필라테스도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6개월째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핏기가 돌아오고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꿨고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년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죠. 다들 제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고 안심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그 사람 있잖아. 너 전 남자친구.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사실 그 사람이 너랑 사귈 때 만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 뭐라고? 최소 3명은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미 무너진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3명이라고? 나를 포함해서 4명? 응, 미안해. 그때는 너무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했어.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나도 알았어. 회사 후배 말고도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 다 동시에 만나고 있었대.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친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카톡 대화방의 스크린샷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있잖아. 명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쩌고 하던 그 메시지. 응,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보냈어. 복사, 붙여넣기로. 뭐라고?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저한테 보낸 그 문장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 진심 같던 사과가 사실은 복사 붙여넣기였다니요. 여러 명한테 똑같이 보낸 메시지였다니요. 그리고 그 당신은 나의 친구이자 사랑입니다. 이 말도 다 똑같이 보냈어. 마치 템플릿처럼.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미안해. 이렇게 말해줘서.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이제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가면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잘못은 전부 그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봄이 왔어요. 2025년 3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너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볼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글쎄, 아직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봐. 친구처럼 고민하다가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또 배신당할까 봐요. 하지만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여의도 공원에서 만났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 또래였어요. 온화한 인상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함께 벚꽃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어요.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대신 편안함이 있었어요. 요즘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요가랑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좋더라고요. 오, 저도 운동 좋아해요. 등산 자주 다녀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몇 주 동안 그 사람과 계속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놓더라고요. 전화가 와도 제 앞에서 받았어요.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놓고 가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약속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만약 늦을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더라고요. 오늘 회의가 3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기다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서 제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1년 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사귀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 사람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예,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이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구나.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천천히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속도에 맞춰줬어요. 제가 불안해하면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나는 어디 안 가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전 남자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가벼웠어요. 이 사람의 말은 무겁지만 진실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구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전 남자친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지금 완전 엉망이래. 회사도 그만뒀고 혼자 살면서 매일 술만 마신대. 만나던 여자들도 다 떠났대. 다들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니까 떠난 거지. 지금은 완전 혼자래. 슬프거나 안타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개팅 앱에서 계속 여자들 만난대. 근데 아무도 오래 못 만나고 다들 한두 번 만나고 연락 끊는데 왜?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금방 본성이 나오니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똑같은 패턴이래. 배신자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도 다닌대. 그래.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반면 저는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상처받고 아팠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진실과 거짓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분들이요. 정말 힘드시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잘못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배신한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잘못은 그 진심을 짓밟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진심과 거짓이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는 사람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정말 최고의 약이에요. 지금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분명히 나아집니다. 상처는 아물어요. 그리고 웃을 날이 다시 와요. 저는 그 끔찍한 시간을 겪고 나서 더 강해졌어요. 더 현명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은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배신자는 결국 대가를 치러요. 제 전 남자친구처럼 말이에요. 지금 혼자서 술에 빠져 살고 있대요. 아무도 옆에 없이요. 반면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빛이 와요. 반드시 행복이 와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그 어둠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을 견뎌낸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가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반드시 좋아져요.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말해요. 잘 견뎌냈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 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배신당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세요. 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해요. 진심으로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